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선생님 김동현입니다. 자, 우리 온라인 계약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당분간은 아마 우리가 영상으로 수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옆 앞에 보이는 이 프린트를 이제 자료실에 올려놓을 건데 요거 항상 다운받아 갖고 직접 프린트를 할 수 있으면 훨씬 좋고, 정 안 되면 이제 한글 파일로 켜서 이제 타자로 그냥 작성을 해 갖고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다시 한번 뽑아보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직접 프린트 하는 거. 두 번째는 그냥 한글로 타이핑을 하는 거. 네. 자, 그러면 일단 봅시다. 첫 번째 장. 일단은 인권과 헌법 단원인데요. 우리 인권과 헌법 단원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권들,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들, 그리고 그 인권을 보장해주는 헌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인권의 의미를 한번 같이 봅시다. 인권의 의미.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요거는 너무나 간단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넘어가고요. 자, 이 인권을 어디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냐면은 세계 인권 선언이라는 이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법 조항이 있어요. 자, 세계 인권 선언의 1조, 2조, 3조를 볼 건데, 자, 첫 번째,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자, 이 세계 인권선언 1조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자유롭고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권리들은 첫 번째, 자유권.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유로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존엄과 관련된 거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뭐냐? 인권과 비슷한 의미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엄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대우받아야 한다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평등하다로 얻을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평등권이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자유, 인간의 존엄성, 평등, 이렇게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의 권리를 우리 첫 번째 세계 인권선언 1조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 2조를 봅시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처벌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쉽게 말해서 차별 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자유와 권리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러한 권리들이 있다는 것을 세계 인권선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인권이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봤으니까, 자, 인권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인권의 특성 두 번째. 자, 먼저 인권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된 권리예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인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태어나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어른이 되었다고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자마자 나오는 순간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권리가 바로 인권입니다. 즉, 하늘이 부여해준 권리다라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 적습니다. 첫 번째 인권의 특성. 하늘이 부여해준 권리. 하늘천, 줄부, 그리고 인권. 하늘이 준 인권이다. 천부 인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부 인권. 하늘이 준 인권. 천부 인권. 자, 그래서 이 천부 인권이라는 말은 우리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다시 한번 배우게 될 텐데요.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그때 가서도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 꼭 넣어 놓고요. 자, 첫 번째 인권의 특성은 천부 인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아까 우리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서 본 모든 사람은 어떤 이유로도 처벌받지 않으며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인종, 성별, 지위 등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누리는 권리이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자, 우리
일반적이다라는 말을 쓰죠. 일반적이다. 자, 그런데 이 일반적이란 말은 정말 특수한 몇몇 상황을 빼고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보통의 경우라면은 가지게 되는 그런 특징들을 일반적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 일반적이란 말과 비슷하게 우리는 보편적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보편적이다.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인권의 특성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보편적 권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편적인 권리.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똑같이 누리는 권리이다. 쉽게 말해서 일반적 권리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은 모든 사람에 해당하니까 그런 권리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보편적 권리라고 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러한 인권의 특성은 하늘이 부여해준 권리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똑같이 누리는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함부로 침해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라는 우리 국민들이 세웠지만 우리 국민들이 힘을 주고 있지만 하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인권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함부로 나의 인권을 침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인권이 아무도 특히 국가가 침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은 절대적 권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권리는. 누구도 내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어. 그래서 절대적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적 권리.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인권의 특성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천부인권, 하늘이 준 인권. 두 번째,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권리, 보편적인 권리. 자, 그리고 세 번째, 국가 권력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권리, 절대적인 권리. 이렇게 인권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됐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인권 보장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인권 보장의 역사라고 해서 크게 그렇게 막 많은 역사들을 다룰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 굉장히 긴 인권 보장의 인권의 역사들 중에서 인권이 보장되기 시작한 그런 역사의 한 순간만을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권 보장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를 많이 쳐주시면 됩니다. 100만 개를 쳐도 모자라요. 인권 보장의 역사. 자, 이 인권 보장이 어떻게 되게 되었느냐? 인권이란 것이 언제부터 우리가 보장을 받게 되었느냐? 자, 우리 처음 사람이 생긴 원시인 시대부터 그리고 뭐 사람들이 점점 진화해 오면서 이제 가장 최초의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좀 모여 살고 지성적인 학문적인 그런 활동들이 활발했던 것은 우리 고대 아테네 시절입니다. 고대 아테네 시절. 자, 고대 아테네 시절에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 뭐 아르키메데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학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살아왔지만 그때는 민주주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서 민주주의가 없어지고 중세 봉건제도라는 제도가 들어옵니다. 봉건제도라고 아마 역사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배울 겁니다. 봉건제도. 봉건제도라는 거는 왕이 있고 영주가 있고요. 자, 요거를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봉건제도. 자, 이 봉건제도라는 것은 우리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과 다르게 왕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영주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귀족들인데 땅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영토할 때 영이죠. 땅의 주인. 자, 그래서 귀족들에게 각각 왕이 지위를 내려서 땅 한 개씩을 맡게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경상도, 그 다음에 전라도, 그 다음 충청도 이런 식으로 큰 땅들을 하나씩 맡기는 거예요. 이 영주들한테. 자, 그러면 이 영주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밑에 굉장히 많은 노비들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농노라고 합니다. 여러 명들의 농노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노비들은 열심히 농사를 해서 돈을 벌고요. 그 농사에서 번 돈을 영주에게 세금으로 냅니다. 그럼 영주는 여기서 거둔 세금들을 또 왕에게 세금으로 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봉건제도에서는 농노가 영주에게 세금을 내고 영주가 왕에게 세금을 내는 이런 밑에서부터 위로 세금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을 우리가 봉건제도라고 하는데 이 봉건제도들이 계속 되다가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돼요. 자, 일반 상인들이 기술이 발달하게 되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내가 돈이 많이 생겼어. 그럼 나는 뭘 할까? 처음에는 사고 싶은 것들을 샀겠죠. 뭐 신발, 옷, 시계, 가방, 지갑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도 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많이 샀어. 이제 나는 신발도 3켤레 정도 있고 가방도 2개 정도 있고 옷도 한 5벌 정도 있어요. 일주일 내내 계속 다른 옷을 돌려 입을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의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교육에 투자를 해야겠다. 그래서 책도 많이 사서 보고 그 다음에 공부도 많이 가르치고 자, 그렇게 책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똑똑해져요. 예전에 이 세금을 주던 농노들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똑똑해지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이 가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막상 이때까지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정치로 눈을 돌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이 농노의 생활, 그리고 일반 상인들의 생활, 이 생활들은 우리가 정말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던 거예요. 우리는 권리도 한 게 없었고, 이 사람들이 돈을 달라면 줬어야 됐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은, 심하면은 사형까지 당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면서 정치에 눈을 돌리다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결국에는 혁명이 터지게 돼요. 자,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 하면은, 시민 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인권의 긴 역사 중에서 인권 보장이 처음 제대로 되게 된 것은 이 시민혁명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됐다고 해봐도 무방합니다. 이 시민혁명 또한 우리 역사 과목에서 3학년 역사 시간에서 분명히 배울 거예요. 아마 2학년 때 배웠을 수도 있고. 자, 그럼 이 시민혁명은 그냥 한 가지의 혁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총 3가지의 혁명을 말합니다. 3가지. 자,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자, 순서대로 설명을 할게요. 명예혁명이라는 시민혁명의 한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 명예혁명은 어떤 나라에서 일어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자, 명예혁명은 우리 영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자, 영국에서는 이제 왕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의회죠, 의회의 의원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국민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절대군주제를 하고 있었어요. 왕이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그냥 조언만 해줄 수 있지 왕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점점 똑똑해지면서 의회와 회의를 하게 돼요. 자, 우리 왕이 저렇게 하는데 저거는 앞만 봐도 우리가 고대 민주주의부터 실행했던 고대 아테네부터 실행했던 민주주의와는 전혀 맞는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영국의 왕궁으로 쳐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왕궁으로 쳐들어갔는데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왕의 군대도 막지는 못했어요. 그냥 뻔히 쳐다만 보고 있었죠. 그리고 왕의 앞까지 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왕궁을 꽉 채웠어요. 자, 그러니까 왕이 이제 겁이 나는 거야. 자기도 죽을 수가 있겠다. 자기 군대까지도 아무런 행동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왕이 알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 말을 듣고 너희의 조건에다가 서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이
일반 상인들과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가지고 온 문서가 있어요. 자, 그 문서에다가 이 왕이 서명을 했는데 그 문서의 이름이 바로 권리장전입니다. 권리장전. 자, 이 권리장전의 주요한 내용은 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기본권까지도 보장해주면서 왕은 이제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의회의 말을 들어서 헌법에 따라서 나라를 수호해야 한다. 이제 절대군주제도가 아니고 입헌군주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입헌군주제. 합헌이 아니고 입헌이에요. 입헌. 자, 입헌군주제가 뭐냐면은 헌법에 입각한 군주제예요. 헌법에 따르지 않으면 왕의 말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의 헌법도 그렇고 모든 나라의 헌법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군주는 이제부터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따라야만 왕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명예혁명이 왜 이름이 명예혁명으로 붙었느냐? 아까 왕궁으로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갔다고 했었죠. 그런데 왕의 군대도 그 사람들을 막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혁명은 혁명인데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대화로만 그리고 그런 이야기로만 그 혁명을 끝냈기 때문에 굉장히 명예롭게 혁명을 마쳤다라고 해서 명예롭게 혁명을 성공시켰다라고 해서 이름이 명예혁명이라고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시민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난 명예혁명이었고요. 자, 두 번째 영국의 밑에 있는 나라 중에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 그 프랑스에서 발생한 혁명이 있어요. 프랑스 대혁명. 당연히 나라는 프랑스겠죠. 자, 이 프랑스에서 발생한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굉장히 큰 혁명이 있었어요. 자, 이 혁명이 어떤 혁명이었느냐? 혹시 우리 장발장 아니면 레미제라블 뭐 영화나 책이나 좋아요. 다들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자, 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맨 뒷부분에 가면은 보면은 이제 그 장발장의 딸 코레트와 그리고 그 코레트의 남자친구 이름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코레트와 그 남자친구가 이제 열심히 정부에 맞서서 혁명을 합니다. 혁명에 참가해갖고 막 총도 쏘고 그 다음에 막 열심히 음식도 나르고 숨어 다니고 그리고 장발장도 이제 그 딸과 그 딸의 남자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끼어들죠. 그 전쟁 비슷한 혁명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장발장의 배경이 된 그 시절. 자, 이 프랑스 대혁명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예전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루이 16세와 그리고 그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시민들은 정말 배가 고파서 굶어서 길바닥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심지어 하루에 세 끼 먹을 것도 없어서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을까 말까 그리고 그 한 끼도 어디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워갖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면서 배를 채우는 그런 시절에 그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낭비는 이제 왕궁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 끼를 매일 뷔페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밖에서 굶어 죽든 말든 그 사람들은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네들만 재밌고 배부르면 됐었어. 그래서 맨날 뷔페 올리고 파티하고 귀족들 불러갖고 맛있는 거 먹고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러한 방탕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점점 더 열이 받기 시작하죠. 심지어 귀족들 중에 일부 귀족들은 파티에 초대받지 못해서 똑같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힘을 모은 거야. 군대까지도 끌어들여요. 군대도 똑같이 식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군대를 끌어들이고 일부를 그래서 왕의 군대와 시민과 군대가 섞인 그러한 혁명군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되죠. 자, 결국 그 전쟁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 혁명군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자, 이 일화에서 정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요거는 뭐 소문이라 루머라고도 하는데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하고 뭐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 마리 앙뚜아네트 앙비가 이제 그 밖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프랑스 사람들의 주식은 빵이었어. 우리는 밥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빵으로 주식을 해결했기 때문에 빵과 고기. 마리 앙뚜아네트가 뭘 했냐면은 빵이 없으면은 과자를 먹으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쌀이 없으면은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되지라고 말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돈이 없어갖고 아예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를 주워 먹는 사람들한테 쌀이 없으니까 라면을 먹으라 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조금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그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왔기 때문에 결국 혁명군이 승리하고 나서 이 승리한 혁명군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왕궁 앞에, 베르사유 궁전 앞에 광장에다가 단두대를 설치해요. 단두대. 자, 단두대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리겠습니다. 자, 단두대. 평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땅에 붙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오목한 홈에다가 이제 엎드려서 목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보면은 여기는 엉덩이고 앞에는 머리가 딱 튀어나가 있겠죠. 그리고 위에다가는 칼날을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줄이 있어갖고 요 손잡이를 착 당기면은 칼날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목을 자르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형 도구입니다. 사형 도구. 자, 그래서 그 단두대를 설치해서 누구를 죽였느냐? 당연히 왕과 왕비를 죽였죠.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를 밖으로 끌고 나와서 단두대에 올리고 그들을 손잡이를 탁 당겨갖고 목을 잘랐어요. 자, 결국 이렇게 프랑스 대혁명이 끝나고 나서, 성공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발표한 선언문이 있어요. 자, 영국에는 명예혁명이 끝나고 나서 권리장전이라는 문서가 남았다면, 이 프랑스 대혁명에서는 인권선언이라는 이 문서가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요거를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절대로 어떤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도 않고 우리의 인권을 지켜나가겠다. 그런 인권에 관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들어있는 선언이 바로 인권선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권선언을 통해서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이 변화가 했느냐. 자, 영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은 입헌군주제를 실시했지만 이 프랑스 대혁명에서는 일단 실시하기 전에 절대 군주제를 폐지합니다. 왕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절대 군주제를 없애고 왕이라는 자리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무슨 군주제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냥 하나의 독립적인 민주적인 나라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프랑스 대혁명 과정에서 혁명군들이 무기 그리고 식량 이런 것들을 그나마 많이 조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프랑스의 상인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돈을 많이 번 상인들. 자, 그렇게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을 프랑스에선 뭐라 그랬냐면 우리 한번 들어봤을 거야. 부르주아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르주아 상인들이 혁명을 주도해 왔어요. 그래서 이 돈 많은 상인들이 이 군대에 자금을 대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덕분에 이 프랑스 대혁명이 성공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시민혁명. 자, 이번에 나올 시민혁명은 우리 미국에서 발생한 혁명이에요. 자, 미국에서는 그때 이 당시에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이 미국은 영국에서부터 해방되고자, 독립하고자 옛날에 우리 3.1운동처럼 이 독립혁명을 일으켰는데, 자, 그것을 미국 독립혁명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나라는 미국이겠죠. 미국. 자, 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독립하고자 이렇게 독립전쟁을 벌이고 나서 결국 독립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최초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이끌어갖고 독립을 하게 되는데, 자, 그때 링컨 대통령이 발표한 그 선언문이 있어요. 영국에서는 권리장전, 프랑스에서는 인권선언, 미국에서는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 독립선언문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혀 있지만 이 위에서 본 세계 인권 선언에 이러한 내용들이 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인권의 특성까지도. 우리의 권리는 뭐 하늘이 부여해 준 것이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권리를 갖고 있고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의 독립선언문입니다. 독립선언문. 자, 그래서 이 미국이 어디로부터 독립한다 그랬죠? 그쵸? 원래 식민지였던 영국으로부터.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영국의 명예혁명, 그리고 프랑스의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이렇게 세 가지의 시민혁명들이 성공하고 나서, 자, 이렇게 뭐 절대군주제가 없어지거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서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우리의 인권이 가장 잘 보장될 수 있는 제도, 민주주의가 다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민주주의 발전의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때부터 우리가 인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보장해 오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인권의 역사가 시작된 딱 요 시민혁명 시기를 봤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헌법과 인권의 관계까지만 오늘 해볼까요? 여기 잠깐 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 2페이지까지만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헌법과 인권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보게 될 건데, 간단히 말하면 헌법은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법입니다. 자, 헌법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법들이 있어요. 자, 이 법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어. 법의 단계를. 자, 그래서 이 법 중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법. 이 법이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은 나라를 만들 때 제일 처음 만들어야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식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 가장 첫 번째 조문 첫 번째 항목은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적이고 왕이 없는 공화국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헌법이 제일 법률의 최상위 단계에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률들, 뭐 무슨 법, 재산법, 아니면 경제법, 교육법 이런 것들, 그러한 법률들이 두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뭐 여러 가지 또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이것들은 솔직히 몰라도 되고요. 우리가 알면 충분한 거는 가장 높이 최상위의 법은 헌법이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법은 법률이다 라고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연 밑에 있는 법률이 위에 있는 헌법을 어길 수 있을까? 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무조건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돼요. 법률을 만들 때는. 왜냐하면 헌법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법률을 만들 때는 헌법에 맞게, 헌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정도만 간단하게 알아놓고요. 자, 그럼 다시 마지막으로 돌아가서 헌법과 인권과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헌법과 인권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먼저 헌법의 설명을 봐야겠죠. 첫 번째 가로는 헌법입니다. 헌법. 자, 헌법. 국가기관을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할 것인지 정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한 최고의 법이다. 그래서 이 헌법은 개인의 인권이 국가나 다른 집단에 의해서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에 기본권들을 명시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인권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헌법의 10조 내용을 한번 볼게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것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굵은 글씨를 두 개를 쳐놨습니다. 첫 번째, 자, 줄 걸게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우리는 굉장히 많은 권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가 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 이것은 조금 짧게 말해보자면 아까 위에서 했던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권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생명의 소중함, 생명권,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이 자유로울 권리, 자유권들, 그리고 또 우리 생명의 가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고통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 이런 것 전부 다 이 인간의 존엄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복을 추구할 권리. 밑줄 그을게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 자, 요거는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은 5글자로 행복 추구권이라고 합니다. 행복 추구권. 우리 인간의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인생의 목적인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도 똑같이 인간의 존엄성의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야.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인권들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 이 페이지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뒤에 페이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할 건데, 자,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요거 초등학교 때 다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본권들을 보고, 그 다음에 뭐 헌법에서 열거되지 않을 권리, 그 다음에 뭐 기본권 찾아보기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고, 네, 그렇게 하면은 아마 또 다음 시간도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